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지역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라산. 지난해 이곳을 찾은 등반객은 125만 명으로 적정 수용 능력 44만 명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도내 곳곳에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계와 도의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관광객을 상대로 한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에 찬성했습니다. 수용력의 한계, 또 어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것이냐 이런 우려점들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 기여금을 이제 받아야 된다. 하지만 관광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단계별로 인상을 시키면은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완화됩니다. 특히 환경보전 기여금을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도세 개념으로 물릴 경우 준조세 성격을 띠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 받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여금에 대한 입도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전문가 워킹그룹은 특정 지역의 입장료에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검은오름 등 세계 자연유산 지역부터 도입한 뒤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에 따른 법적인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23년 만에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한라산 남벽 탐방로의 복원 공사를 올해 추진하고 내년부터 정상 등반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한라산 입장료 징수와 탐방 예약제 등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최저간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AI의 영향으로 달걀값은 물론이고 채소값도 6배까지 뛰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물건을 선뜻 구입하지 못한 채 망설입니다. 설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품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은 월동무는 지난해보다 값이 6배, 배추는 4배 뛰었고 당근은 3배, 감자도 갑절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루 도내 계란 공급량이 48만 개로 AI 발생 이전보다 15%나 줄어들면서 가격도 30%나 오른 상황. 감귤은 40% 올랐고 배도 15%나 올랐습니다. 좀 비싸긴 비싸요. 무도 제주도에서 나왔는데도 무도 지금 2,500원이니까 엄청 비싸고 야채도 비싸고 생선도 비싸고 다 비싸요. 힘드니까 사전에당 다음에랑 지금 시장불에 지금 그전 같으면 저 동네도 사람이 바글바글 할 때 저게. 그래서 시장이 한가하잖아요 지금. 이처럼 물가가 치솟자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성수품 32개 품목에 대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수품의 물량을 확보해 평상시보다 40% 늘려 공급하고 물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 물가가 들썩이면서 시장을 찾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가뭄과 태풍으로 수확량이 줄어 월동 채소값이 금값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올랐는데요. 이 때문인지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훔치는 사건이 빈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근 농사를 짓고 있는 박옥자 씨. 박 씨는 최근 수확을 하러 당근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밭 군데군데 파헤치는 적이 있고 씨알이 굵은 당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품성이 좋은 당근은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가고 이렇게 크기가 작아 팔 수 없는 당근만 남겨뒀습니다. 박 씨가 피해를 본 밭은 모두 3군데에 5,000제곱미터. 시가 1,000만 원어치의 당근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거를 캐서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궁리하는데 지금 이거 와서 보십시오. 이거 밭에 이거 풀만 있지 당근이 있나. 올해 당근값은 20kg 한 박스에 6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7%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뭄과 태풍으로 수확량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와 무도 40% 이상 값이 오르면서 월동 채소값이 올해는 금값이 됐습니다. 2월 정도까지 감귤과 이제 그 월동 작물이 주로 이제 도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절도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신고된 농산물 절도 피해만 모두 8건. 경찰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 저수지 인근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로 내려졌던 닭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용수 저수지 반경 10km 이내 닭 사육 농가 17곳의 임상 관찰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지 7일이 지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와 거위 사육 농가 7곳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유지됩니다. 내년이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4.3 사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4.3 7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 50주년에는 진상규명운동의 기틀을, 60주년에는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70주년에는 제2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3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진했던 4.3의 정신이라든가 이른바 이름을 되찾는 문제라든가 현재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피해와 희생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무엇을 소망했는지 단순히 피해와 희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공동체의 주체이고 역사의 주체로서 조명돼야 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생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배보상 무죄라든가 어떤 이 4.3을 이 어두운 역사를 정리하는 일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그 1세대들의 마지막 눈물에 닦아드리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합니다. 또 내년까지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4.3 70주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되면서 신규 등록 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새로 등록된 중형차는 28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1대보다 48%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7만 3천여 대로 재작년보다 7.1% 늘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고 또 실제로 사용한 간 큰 중고생 6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위조 지폐를 만드는 데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동 MBC 정동원 기자입니다. 영주의 한 약국에 들어간 청소년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4,500원짜리 물건을 사고는 45,5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나갑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였습니다. 이렇게 영주와 안동을 돌며 5만 원권 6장과 만 원권 5장을 사용한 혐의로 영주 지역 선후배 사이인 중고생 6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중3인 A군이 집에 있던 복합기를 이용해 한두 명과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사용했던 겁니다. 어제 하루 만에 모두 7개 가게에서 사용했지만 현장에서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조잡했지만 무심코 받았거나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도 위조 지폐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돈이 꼭 세탁해가지고 낡았는 돈 같습니다. 찜찜하면서 줬는데. 그러나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이 만원권 위패 5장을 5만 원으로 바꿔 나오던 2명을 현행범으로 잡으면서 나머지 4명도 검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잡힌 A군은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순간에도 위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궁해서 호기심으로 위패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A군은 경찰에 말했지만 고작 35만 원을 나눠 쓰고 중3의 어린 나이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나오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이 7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6도 내외의 기온은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6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미세먼지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안인 내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오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박쥐, 일명 황금박쥐가 김영굴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2월 만장굴에서 500m 떨어진 김영굴에서 붉은 박쥐 한 개체가 서식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박쥐는 지난 2008년 구자읍 김영리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범섬 앞바다에서 선원 1명이 탄 2톤급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 60살 이모 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배가 암초에 걸린 뒤 침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29살 고모 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1년에 최고 120%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가와 상가에 광고 전단지 2만여 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운영자 47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단독주택에서 무등록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교습생인 11살 초등학생을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9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